오랜만에 뵙습니다. 펀치입니다. 제대로 된 인사를 드려야 되겠죠? 안녕하십니까. 전국에 계신 복싱 팬 여러분, 복싱 펀치 유튜버를 운영하고 있고 복싱 브랜드 트위스코를 운영하고 있는 김도환입니다. 맨날 남 인터뷰만 하다가 제 인터뷰를 하려고 하니까 조금 부담스러운데요. 요즘 근황은 좀 지치기도 했고 뭐 아시다시피 좀 아팠고 그리고 푹 쉬었습니다. 그 펀치를 시작한 지가 한 5년에서 6년 정도 되다 보니까 좀 매너리즘, 그 다음에 뭐 번아웃, 그리고 뭐 여러 가지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몸 상태가 좀 안 좋아져서 한 3개월 정도를 쉬었고, 그 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생각들도 하고 좀 오랫동안 앞으로의 계획도 좀 생각을 해보고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제 이야기를 라이브를 제가 뭐 종종 하는데 라이브를 보신 분들은 많이 아시지만 제가 콘텐츠로서 펀치가 무엇을 해왔고 펀치는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시간을 가지는 것도 되게 의미가 있지 않나, 그래서 간단하게 이런 시간을 좀 가져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서 이런 콘텐츠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유년 시절의 펀치는 그냥 열심히 그냥 남들하고 똑같이 공부 열심히 하고, 근데 의외로 공부를 잘했습니다. 전교 1등도 해본 적도 있고 그냥 부유했어요. 어렸을 때는 약간 부유한 어린 시절을 살았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막 그러다가 중학교 때부터 가세가 급격하게 기울면서 가난해졌습니다. 갑자기 가난해져가지고 그때부터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어쨌든 이 기울어진 가세를 내가 한번 살려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가졌었던 것 같아요.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중학교 때만 해도 이게 신발이 되게 유행을 했어요. 농구화 이제 쉬는 시간마다 이제 신발장에 가가지고 이 신발은 누구 거다, 이 신발 누구 거다 막 자랑하는 게, 그때 당시에는 이제 신발을 자랑하는 게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저는 이제 그때 이제 집이 이제 좀 못 살다 보니까 농구화를 못 사고 이제 집 앞에 있는 그 아직도 생각이 나, 진화 신발이라는 그 신발 가게에서 이제 단화 같은 거를 이제 샀는데, 애들이 이제 그 신발을 딱 잡더니 막 이 신발은 뭐 나이키 무슨 에어냐, 뭐 이 신발은 무슨 어디서 나온 뭐야 하다가 내 신발을 딱 들고 이 신발 누구 거야 말해서 깔깔거렸는데, 야 그게 그때 되게 옆에 있는데 창피하더라고. 그때 한 중학교 2학년 때 그때 되게 창피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가난이 안 창피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가난한 것은 나의 그냥 상태일 뿐이다. 그냥 뭐 예를 들면 춥다, 덥다, 뭐 이런 상태 같은 거다, 그런 생각을 딱 하면서부터 가난하다라는 게 부끄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의 상태가 내가 의도치 않게 뭐 가난하거나 뭐 그럴 수 있잖아요, 학창 시절에 학생들이. 근데 그런 거에 너무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것은 기온과도 마찬가지야. 이 기온이 춥다, 덥다 이런 게 내가 창피해야 될 일이 아니잖아요. 가난도 마찬가지야. 내가 만들어 온 가난이 아니고 그냥 주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10년 20년을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가난하고 아직도 못 살고 열심히 살지 않았고 결과에 대해서 창피해야지, 어렸을 때 주어진 상태는 그냥 상태일 뿐이다라고 생각하면 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학창 시절에는 꿈 같은 거는 없었어요. 하고 싶은 것도 없었고 그냥 무작정 그냥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 가난을 극복하자, 그래서 우리 가세를 한번 살려보자, 뭐 그런 마음으로 되게 착한 학생이었습니다. 저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인간 김도환, 지금까지 살아온 펀치 김도환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꿈을 쫓는 사람, 그러니까 이상을 쫓는 사람, 이렇게 딱 한마디로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순간부터 꿈이 생겼고 그 꿈 그리고 이상, 그거를 위해서는 양보하지 않고 항상 달려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달리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왔었기 때문에 저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꿈을 쫓는 사람, 그리고 뭐 성격상으로 말씀드리면 진골 아웃사이더. 저는 인사이더 기질이 상당히 있거든요. 왜냐면은 어디를 가더라도 사람들한테 좀 관심을 받는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말도 좀 재밌게 하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데 그때까지는 좋아. 근데 그 사람들이 조금만 더 다가오고 인사이더들이 쓱쓱 내 곁으로 오기 시작하면 제 아웃사이더 그 근본이 그 사람들을 밀어냅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 아웃사이더의 기질이 엄청나게 강한 사람이고 아웃사이더 기질이 있는 프로 스포츠를 또
제가 건드리고 있는 걸 보면 어쩔 수 없는 아웃사이더다. 근데 이거를 막 고치려고 노력해봤는데 타고난 성격이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복싱에 목매는 건지도 모릅니다. 군대를 가게 됐는데 이제 제가 경계병이었어요. 경계. 항상 보초를 서는데 하루에 한 9시간에서 12시간 정도 보초를 서다 보니까 그때부터 시작됐던 것 같습니다. 이걸 제대를 하고 나서 내가 사회에 나가면 뭘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상당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나는 뭘 해야 되겠다. 뭘 해야 되겠다. 그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고 제대를 하고 나서 하나씩 정리를 하기 시작했죠. 나라는 A4 용지 안에 과연 나를 표현할 수 있는 문구를 적었을 때 얼마나 적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적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인간 김도환은 그냥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애고 그냥 학창 시절에 공부만 하다가 그냥 성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내가 아니잖아요. 나를 표현할 수 있는 내가 아니잖아. 그냥 대한민국 학생들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쓸 수 있는 문구였을 뿐이니까 그때부터 뭔가 특별한 게 하고 싶다라는 걸 찾기 시작했고 그때 이제 찾았던 게 이제 브랜드와 여러 가지를 하게 된 거죠. 처음에는 뭐 운 좋게 대기업에 취직을 해가지고 열심히 다녔지만 어쨌든 제가 또 하고 싶은 게 아니었기 때문에 또 그만두게 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회사를 거치다가 결국은 내 브랜드를 하고 내가 만든 서비스를 해야지만 만족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창업을 하게 됐고 그때 만든 게 펀치라는 서비스였습니다. 그 당시에 내가 가장 즐겁게 하고 있었던 스포츠가 복싱이었습니다. 근데 복싱을 가지고 그럼 내가 이렇게 재밌게 즐겁게 하고 있는 스포츠를 가지고 내가 한번 비즈니스를 한다면 어떨까, 창업을 한다면 어떨까 그런 마음으로 단순하게 시작했던 게 바로 펀치입니다. 뭐 처음부터 막 복싱을 살려야 되겠다, 복싱을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내가 단순하게 그냥 내가 재밌게 하고 있는 스포츠니까 남들도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 주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으로 시작을 했다가 점점 사명감이 생긴 거죠. 그냥 처음에는 그래 이왕 이렇게 하는 거 생활 취미로서의 생활 복싱을 한번 저변화해 보는 건 어떨까 그렇게 시작한 게 생활 복싱 대회도 찍으러 다니고 여러 체육관 돌아다니면서 강의도 찍고 뭐 그렇게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프로 복서들을 알게 되고 그 프로 복서들 한 명 한 명을 만나면서 느꼈던 그 감정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느꼈던 그런 꿈에 대한 감정이 오버랩이 되면서 그 사람들한테 동화되고 그러면서 이 시장을 내가 한번 살려볼 수 있지는 않을까라는 욕심을 품게 되고 그렇게 또 펀치 시즌2가 시작이 되어서 프로복싱 활성화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도전을 했고 어쨌든 진행형에 있습니다. 사실 펀치의 과거, 현재, 미래를 얘기한다면 과거는 정말 펀치는 트렌드를 주도를 했었던 것 같아요. 과거에는 펀치가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기대감을 품고 응원도 하고 그리고 펀치가 한다고 하면 뭔가 다를 거라는 그런 기대 심리가 상당히 강했었어요. 그때는 좀 트렌드를 주도한다는 느낌이 있었으면 현재의 펀치는 사실 뭐 정체됐다고 볼 수 있죠. 과거에 비해서는 뭐 페이스북에서 유튜브로의 매체 전환에 있어서 껄끄럽지 못했고 그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소재들에 대한 부분들과 그리고 저의 번아웃, 저의 몸 상태도 겹쳐지면서 사실 정체된 콘텐츠가 되어버렸죠. 앞으로의 이제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을 텐데 뭐 완전히 달라지기는 어려울 겁니다.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뭐 펀치가 완전히 새로운 걸 들고 나왔다. 와 대단하다. 이러기는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그냥 딱 펀치한테서 기대하는 저 사람이 저걸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쉬면서 좀 많이 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수용력 안에서 여러분들이 기대감을 충족시켜보자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시즌 3는 펀치다운 펀치스러운 콘텐츠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즌 1, 시즌 2가 뭐 아주 성공적이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시즌 2에서 프로복싱 활성화라는 목표를 들고 제가 나온 만큼 그 마지막 결과물이 스타워즈라는 대형 콘텐츠였는데 그것이 껄끄럽게 성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프로복싱의 활성화라는 최종 목표에서 과연 내가 했던 콘텐츠들이 프로복싱의 활성화에 영향을 미쳤는가를 냉정하게 따져보면 아직 프로복싱은 프로젝트를 하기 전과 후를 비교를 했을 때 크게 달라진 게 없거든요.
그렇다면 기여를 못했다고 판단을 하고 시즌 3에는 시즌 2의 프로복싱 활성화라는 그 목표점 그 하나를 다시 이어서 이번에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한번 도전을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프로복싱이 지금 뭐 침체돼 있다라는 거는 뭐 누구나 아는 사실이고 뭐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지만 다시 이야기를 하자면 프로복싱이라는 이 하나의 유기체가 이루어지는데 5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시합을 뛰는 선수, 그리고 그 선수를 키우는 매니저, 그리고 그 시합을 주최하는 프로모터, 시합을 승인하는 협회, 그 모든 것을 봐줘야 하는 관중, 이 5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이 있는데 지금 이 5가지 요소들은 다 각각 따로 돌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협회는 뭐 5개, 6개로 막 쪼개지다 보니까 하나의 체급에서 챔피언들이 뭐 5명, 6명씩 나와버리고, 챔피언이라는 게 뜻하는 것은 최고라는 뜻인데 그 체급에서 한 나라에서 한 체급의 챔피언이 5명, 6명씩 나와버리고, 그러다 보니 경기력이 사람들의 관중들의 기대에 못 미치게 되고 경기 자체 경기력이라든지 무대의 연출이라든지 모든 게 떨어지다 보니까 관중들한테 만족을 시키지 못하는 게 또 현실이죠. 자연스럽게 또 선수든 매니저든 어쨌든 자기 역량을 키워서 뭔가 이 우리나라에서 최고가 되겠다라는 것보다는 뭐 어떻게 운 좋게 때맞게 뭐 운 좋게 들어가가지고 그 단체의 경기 하나 잡아가지고 챔피언이라는 타이틀을 하나 따내면은 그만이다, 막 이런 생각을 하는 선수와 매니저들도 생기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관중들은 더 외면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아무런 관중들이 관심 가지지 않는 시합에 어떤 프로모터도 도전을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협회에서 그냥 경기를 주최하고, 협회가 프로모터가 되어가지고 승인만 해야 되는 협회가 프로모터가 되어가지고 경기를 주최하고, 그러다 보니까 경기 질이 떨어지고, 이게 그냥 악순환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실 관중들은 이런 상황에서 굳이 프로복싱을 봐줄 필요가 없죠. 그냥 외면하는 거죠. 뭐 해결 방안이라는 게 뭐 있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협회, 쪼개져 있는 협회가 갑자기 통합될 일도 없고, 각자의 다 이득이 있기 때문에 절대 통합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뭐 선수 탓으로 돌리기엔 하늘에서 뭐 이노우에 나오야 같은 선수가 뚝 떨어져가지고 뭐 갑자기 뭐 복싱의 인기를 끌어올린다, 뭐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없고, 뭐 삼성이나 현대 같은 대기업의 그 쟁쟁한 프로모터가 갑자기 등장을 해가지고 돈으로 때려가지고 프로복싱 활성화를 해줄 일도 없고, 뭐 이대로 가면은 뭐 사실 점점 더 철저하게 외면받을 게 뻔한 거죠. 가장 우리가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될 거는 관중입니다. 관중. 철저하게 지금 외면하고 있는 그 관중이라는 요소가 가장 중요합니다. 뭐 다른 복합적 요소들이 모두 관중을 바라봐야지만 이 사태를 어떻게든 해결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프로 스포츠라는 것은 관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해결책이 아닌 해결책을 얘기하자면 관중의 관심을 얻기 위해서 조금씩 다 양보를 해야 돼요. 욕심 없는 프로모터가 양질의 시합, 볼만한 시합을 개최를 해야 되고, 그 시합에 나서는 선수와 매니저는 승패보다는 관중들을 뜨겁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합을 인정하는 협회는 관중들을 위해서 복잡한 절차라든 걸 없애고, 그리고 공정한 심판을 해줘야 되고, 조금씩 그렇게 우리가 하나씩 양보를 하면 관중들이 아마 외면했던 관중들이 조금씩 눈을 돌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제 뭐 양보의 시작이 필요한데 그 시작이 바로 프로모터의 등장입니다. 욕심 없는 프로모터가 뭐 어쨌든 선수를 끌어모으고 뭐 뭐 협회를 뭐 당기고 해야 되는데, 사실 욕심 없는 프로모터라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프로모터는 한마디로 이 시합을 개최해 가지고 상업적으로 이득을 보기 위해서 시합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러려면 우리나라는 지금 좀 말이 안 되는 구조긴 해요. 그래서 욕심 없는 프로모터의 등장이 절실히 필요한데, 그 시작이 욕심 없는 프로모터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시작을 이 펀치가 제가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지금부터 펀치는 펀치 시즌3 콘텐츠 시작과 함께 프로 시합 프로모터가 될 것을 여러분들 앞에서 공표하고, 오직 관중들을 위한 시합을 만들 것이며, 관중들을 위해 관중을 흥분시켜 줄 수 있는 선수만을 모집해서 그 선수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 시합을 공정하게 그리고 간소화해서 진행해 줄 수 있는 협회와 손을 잡아
그렇게 등 돌린 관중들의 관심을 얻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예전부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관중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합장이 필요하다. 크고 거창한 시합장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소규모라더라도 관중과 그리고 프로 선수들이 같이 숨소리 하나 소통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필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은 관중과 선수들이 함께 숨 쉴 수 있는 그런 시합장을 건립하고 그 이후에 프로모터 단체를 설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합을 총 8회 실패하든 성공하든 그냥 뭐 도중에 포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목표를 정했습니다. 8회 3개월에 한 번씩 총 24개월 딱 2년 동안 제가 실패를 하든 안 하든 무조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펀치가 이 프로복싱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하는 마지막 도전이 되지 않을까.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마지막 도전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상세한 계획은 조금씩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허황된 목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도 들고, 하지만 이왕 하기로 한 거 최선을 다해서 할 거고 절대 저 혼자서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마케팅, 운영, 디자인, 인테리어, 협회, 스폰서, 선수, 매니저 이 모두들의 사실 지지와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야지만 이 프로젝트가 성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제가 걸어온 그 길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공감을 하셨다면, 그리고 제가 믿을 만한 사람이라면 누구든 좋습니다. 좀 도와서 저를 한번 도와서 우리 함께 꿈꿔왔던 그런 프로복싱 한번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 여러분들 꼭 누구든 좋습니다. 꼭 도와주십시오. 어떻게든 도와줄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이 밑에 이메일로 꼭 이 분야에서 도와주고 싶다, 저 분야에서 도와주고 싶다, 그리고 자본력이 좀 많으신 형님들 어떻게든 도와주십시오. 선수들 대잔료와 경기장 설립에 많은 사실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시면은 제가 어떻게든 갚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실 펀치는 도움을 받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고, 도움 받으면은 꼭 큰 죄를 진 것 같은 느낌을 좀 받았었는데, 지금 2년간 제가 그런 마음을 아예 잊고 그냥 열린 마음으로 도움을 주면 도움을 받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린 마음의 펀치가 되었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펀치의 마지막 도전을 여러분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고 2023년 새롭게 도전하는 펀치 시즌3 경기장 함께 만들어가는 경기장 콘텐츠가 다음 콘텐츠가 될 것 같은데, 그 콘텐츠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시고 노가다라도 같이 뛰실 분 연락 주십시오. 다 같이 만들어가는, 절대 펀치 혼자서는 할 수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서 마지막 도전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끝. 여기가 2층, 여기다 링은 차로 3분 거리입니다. 그래서 사실 교통 입지도 이 정도면 아주 훌륭하다고 제가 생각하고, 이 오른쪽 건물을 경기장으로 쓰고 질렀어요. 계약을 해버렸습니다. 그냥 뭐 뭣도 모르겠다 하고 그냥 2개를 그냥 계약을 해버렸는데, 사실 고정비가 이제 엄청나게 나가게 생긴 거죠. 사실 넓지는 않아요. 이 2개를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요 복층 구조가 좀 마음에 들어가지고 요 위를 어떻게든 관중석으로 좀 살리면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요 위를 경기장으로 제가 쓸 거라고